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오늘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예, 허재현 기자가 여러분의 이제 응원 속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보도들이. 그런데 한겨레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보도에 참여했던 것들 중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성과가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냐?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기사. 옵티머스 사건. 저희 허지영 기자가 제안을 해서 열린공감TV 중심으로 강진구 기자랑 경기신문 뭐 등등등 우리 김두일 작가 이렇게 등등 같이 모여가지고 옵티머스 사건 지난 1월부터 사실 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보도가 계속 추적 보도였던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윤석열이 어떻게 이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움직였는지 이런 막 흔적들도 막 녹취록을 통해서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보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로 진척이 될 거라고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 너 이 옵티머스 사건 뭉개지는 데 있어서 너 지금까지 무슨 역할 한 거야? 예. 드디어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뭐 윤석열이 당연히 이제 수사받는 거 여러분들 기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그래요. 한겨레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제가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은 하겠지만 과거만큼의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허재현의 어떤 그 존재, 언론계에서 과연 쓸모가 있을까? 저도 계속 참 고민이 많고 참 힘든 마음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운이 좋게도 취재 잘하는 강진구 선배가 제 옆에 나타나 주시고 열린공감TV 같이 열정 많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튜브 기반의 시민 언론사도 나타나고 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또 기자로서 또 이렇게 또 제 역할도 좀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뭔가 좀 쓸모 있는 기자가 또 과거 못지않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오늘은 좀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좀 기쁜 소식을 일단 좀 전해드렸고요. 다만 이 옵티머스 사건이 이게 그죠? 윤석열이 과연 직권 남용을 해서 이게 이 수사가 어떻게 뭉개졌는지를 밝혀낼 수 과연 있을까? 공수처 못 믿겠는데. 여러분 그런 의견들 많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허재현 TV가 이렇게 보도해서 이게 수사로 연결된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결과잖아요. 그죠? 수사 결과. 그래서 이게 수사 결과가 제대로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한지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좀 보도가 된 지도 좀 꽤 지나고 해서 또 좀 잊어먹으셨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함께 하시겠고요. 허재현 TV 광고주 두 분 계십니다. 자, 잠시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수처가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이 어떻게 이 수사가 뭉개지는 데 있어서, 직권 남용을 했는지, 이 부분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이게 그 김한매 대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분이 이제 열린공감TV 쪽과도 이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 그 옵티머스 취재 관련 의혹들 관련해서 야, 이건 진짜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다 싶어서 윤석열 등등등등을 이분이 고발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수처에서 과연 이거를 받을까 우리도 그래요, 뭐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3개월쯤 지난 뒤에 결국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하기로 했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이제 기자와 단체이니까 저희 일단은 잘 된 거죠, 여러분. 잘 된 거죠. 일단 수사하라고 우리가 고발했는데 그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일단 다행인 거죠. 예, 아무리 공수처가 그저 못 믿었더라도 우리가 수사하라고 고발해놓고 예, 어쨌든 우리를 무시하진 않았으니까 그거 자체는 잘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 이제 작년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 사기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수 있어? 윤석열, 너 똑바로 이런 거 맞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혐의 처분하는데 너가 개입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변명이라고 했던 게 부장정결 사안이라고 하면서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네, 자신의 무능력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그 검찰 위임 정결 사무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차장 정결 사안이라서 글쎄요. 네, 이게 과연 부장 정결 사안으로 끝날 사안이 맞냐? 중앙지검장 당신 윤석열 그때 보고 받았던 거 아니야? 네, 여전히 이런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쪽에서 이제 공수처에 윤석열 수상에 수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었던 사람들 이둥봉, 김유철 이런 검사들 수사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기로 6월 4일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네요. 피고발인은 윤석열과 조남관, 일단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입건된 대상들이. 예. 이거 자체는 여러분 성과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계신데 여러분, 박수 쳐도 돼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자, 강진구 기자랑 그리고 김두일 작가 열린공감TV 그리고 우리 열린공감TV 정 PD 그리고 또 이걸 이슈화 시키느라고 참 고생하신 경기신문 등등등 참 많이 우리가 노력한 결과예요. 그리고 리포액트, 네, 이제 제 이야기죠. 우리 리포액트에서도 정말 열심히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론화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죠. 여러분 그때 다들 함께 해주셨죠. 이 보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제가 올린 기사예요. 예, 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뭔가 이상한 흔적들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 수사 안 해? 이러면서 리포액트에서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쟁점들을 열린공감TV에서 그 폭로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바로 그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 궁금하신 분들은 리포액트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채팅방에 강혜경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 공직자비리 수사처가 이 사건을 과연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줄까?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관건이죠. 예.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공수처의 이 수사, 이 옵티머스 관련 수사는 관건은 저는 이규철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다만 윤석열을 만나고 다녔던 이규철 변호사, 이 이규철 변호사가 바로 그 옵티머스의 고문 변호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윤석열도 만나고 다니고 판사들도 만나고 다니고 뭔가 그런 거를 한 것 같은 그런 행적들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열린공감TV가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을 바로 수사를 하긴 어려울 거고요. 공수처에서 아무리 날고 겨도 이 이규철 변호사를 먼저 그죠? 압수수색을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규철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고 다녔고, 그죠? 누구와 통화를 하고 다녔고,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일단은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 녹취록 내용 너무 이제 오래 지나서 여러분 좀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좀 다시 한번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옵티머스 이 사기 사건을 이제 주동한 김재현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옵티머스의 양호 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옵티머스 이거 사기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 로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자기들끼리 대화한 녹취록이 있어요. 그거 그때 다 방송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안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야 뭐야 도대체 이규철 변호사 얘가 이제 이규철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법원 쪽에 인맥이 많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실제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규철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끼리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죠. 너무 황당하게도. 그래서 이걸 그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김재현 대표가 검찰 쪽 분위기를 양호 고문에게 전달하는 통화 내용도 그때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재현 대표가 양호 고문한테 이규철 변호사 만났던 날 담당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이규철 변호사가.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대류가주 이 로펌입니다. 이규철 변호사 속해 있는 대류가주가 이 일을 주니어 변호사한테 맡긴 것 같은데 아마 이규철 변호사가 근데 좀 더 신경 써주겠죠. 그러니까 양호 고문이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이규철에게 찾아가시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규철 변호사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대화의 뉘앙스를 봤을 때 이규철 변호사는 이 옵티머스 사건이 수사가 뭉개지고 또는 이 사기 사건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규철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게 검찰 수사가 뭉개진 거야? 자, 봅시다. 이규철 변호사가 놀랍게도 2019년 4월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고 간 것이 열린공감TV의 취재로 확인이 된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2019년 5월달 한 달 뒤에 이 전파진흥원이 우리 사기당했어. 이 옵티머스 좀 수사해줘. 했는데 2019년 5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러니까 이규철 변호사 뭐야 너 2019년 4월 달에 너 윤석열 만나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규철 변호사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규철 변호사가 그냥 윤석열하고 원래 특검 예전에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랬으니까 그때 뭐 인연도 있고 해서 강아지 이야기만 하기 싫고 하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 이런 헛소리를 변명이랍시고 했었죠. 일단은 그대로 저희가 기사를 써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도대체 왜 이 양호 옵티머스 고문 이런 사람들 왜 검찰이 소환 조사도 안 해? 니네 이거 수사할 거야 말 거야?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보도를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윤석열이 과연 도대체 이 옵티머스 수사가 뭉개지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 저희의 취재만으로는 이게 윤석열은 당장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규철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다녔는지를 공수처가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규철 변호사가 대류가주 소속이잖아요. 일단 대류가주 여기부터 일단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호, 김재현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작당해가지고 막 이규철 어쩌고저쩌고 로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양호랑 김재현 이런 사람들도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수사의 맥을 파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안 하면 이 건은 안 밝혀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공수처가 파헤쳐야 될 인물. 바로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입니다. 예. 이 사람도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 이규철 변호사의 역할이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이 원래 2017년에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결정할 때 그때 책임자였어요. 책임자였다고. 근데 이거 한국전파진흥원이 투자했다가 망했잖아요. 돈 뜯겼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요. 최남용 씨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최남용 씨는 2017년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하고 골프 여행을 다녔던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남용 씨의 딸은 옵티머스 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뒷돈 받고 골프 여행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어떤 로비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옵티머스한테 사기를 당할 만한 어떤 그런 그죠? 투자를 최용식 씨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그죠?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제가 이거 리포액트 기사 쓸 때만 해도 안 한 거예요. 뭐야. 그래서 검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비판을 했었죠. 자, 공수처에서는 이 사람 반드시 붙잡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규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뭉개졌는지 이 사람도 알만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당시에 기사 쓸 때만 해도 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무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우려하는 기사를 그 당시에 이제 썼었죠. 다만 이제 우리의 뭐 기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3월 달쯤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양호 고문을 결국은 소환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 하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가 밝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진짜 이게 수사 착수한 지 거의 뭐 그저 몇 개월 만에 이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수사하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마지못해서 제가 볼 땐 그냥 불러다가 그냥 밥 먹고 뭐 국밥이나 말아 먹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잖아요. 과연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거 오히려 대충 수사해가지고 오히려 얘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그죠?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멍석 깔아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죠 나올 수 있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네
못 믿겠어. 우리가 물론 검찰보다는 그나마 나은 조직이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근데 하는 짓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불안하죠. 예, 불안합니다. 어쨌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주문을 하긴 했는데 다만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처럼 오히려 공수수사가 윤 전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옵티머스 사건, 공수처가 누구를 수사해야 된다? 바로 이규철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를 반드시 탈탈탈탈 털어야 돼요. 이 사람이 키맨이에요. 예. 이 사람 소환 조사도 안 하면 공수처 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키맨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양호 고문. 이 사람도 키맨입니다. 이 사람 소환 조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이 네 명을 공수처가 언제 어떻게 소환조사해서 수사를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시면 공수처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 열린공간TV랑 같이 저희 옵티머스 의혹 취재팀이 계속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명, 이규철, 양호, 김재현, 최남용, 이 4명의 키맨, 만약에 한두 달 안에 소환조사 안 하면 다 엎어버려 그냥. 가서 그냥 1인 시위하죠. 공수처 일 똑바로 하라고. 네. 자, 요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여러분, 일단은 공수처한테 우리가 이거 좀 수사하라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우리가 잘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해도 돼요. 다만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누가 나서야 된다? 언론이 두 눈 호뜨고 감시해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저희가 계속 하죠. 그리고 그냥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오늘 한겨레 아는 선배한테도 말을 좀 해놨어요. 이거 기사 좀 쓰라고. 제가 제보자 다 연결시켜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유튜브 몇몇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이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될지 모르겠다. 한겨레 같은 곳에서 이거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제가 좀 설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도 이걸 좀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 의혹들 좀 보도를 하도록 계속 좀 압력을 좀 제가 좀 넣을게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뭐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를 좀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가 되게 빡세요, 여러분. 이게 공수처가 뭐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게 수사 자체가 되게 빡센 게 직권남용 이런 겁니다. 이건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재판을 설사 이게 넘어가더라도 이게 무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혐의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누군가가 정말 대놓고 양심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수사거든요. 좀 약간 저는 좀 그런 좀 걱정은 좀 들어요. 제 기자로서의 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물론 수사에 첫발 뗀 건 다행인데 이게 입증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 혐의라고요. 그거는 좀 여러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막 장밋빛으로 이거 뭐 일사천리로 수사해서 윤석열 감옥 가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커 보이는 쟁점의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공수처에만 목맬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거를 특검으로 좀 가져가자고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이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는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검사 한 2-3명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수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특히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대놓고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옵티머스 일당 중에서 이제 누가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밝혀내기가 어렵다고요. 게다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각종 정치인들의 이름이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그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도 중간에 이낙연 이야기도 나오고, 예? 박광원 의원 여당 쪽에 막 그런 의원들의 이름도 막 오르내리잖아요. 다만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전반적인 핵심은 야권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검찰이 작년에 수사를 할 때 여권을 겨냥해서 이거를 수사를 막 몰고 가려고 했다가, 그죠? 그랬잖아요.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권보다는 야권 정치인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수사를, 그죠? 막 유야무야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정치인들 여러 명들이 막 이름이 오르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거를 특검으로 가져가자니 약간 좀 민주당도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깝깝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이 공수처만 믿고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특검을 가자니 여야 모두 곤혹스러워할 만한 어떤 정치인들의 이름이 자꾸 막 고구마 줄기처럼 튀어나오니까 그걸 또 만약에 또 검찰이 또 악용하면 어떡해. 그죠? 그런 좀 걱정은 분명히 들어요. 예. 제가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여야 구분 없이 여야 정치인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기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보험을 들 수만 있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게 특검을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설치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좀 깝깝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사건은 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허재영 기자. 공수처도 수사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못 믿겠어. 정치권에선 특검으로도 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거 괜히 이거 뭐 이렇게 대충 건드렸다가 윤석열 그냥, 그죠? 예, 그냥 무혐의 처분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그죠? 예, 여러분 추측이 사실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타격을 줄 만한 어떤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사실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의 의혹은 사실 대단히 곁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장모 비리건, 예, 요양보험 급여 사기 사건 이거 말고도 뭐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뭐 도이치모터스 뭐 코바나 콘텐츠 뭐 자기 부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모랑 와이프 문제. 저는 이게 더 사실은 윤석열에게 그 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장모랑 와이프,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가 사실은 혼자서 모든 범죄를 한 게 아니라 그 딸인 김건희 씨랑 사실은 비즈니스 공동체 관계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장모랑 와이프가 윤석열의 장모랑 와이프랑 어떻게 사기 사건을 공모하고 어떤 그저 비즈니스 공동체로 지냈는지 그거를 사실은 검찰이 됐든 언론이 됐든 좀 더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게 저는 그게 더 윤석열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저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봅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벌써부터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 이준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장모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한 게 없다면 연좌제 이런 식으로 엮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가 한 일을 사위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장모 혼자서 한 일일까? 예. 딸이랑 비즈니스 공동체 관계였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얄팍하게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그 장모 의혹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부인은 쏙 빠지고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얘 똑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야, 아니 여러분, 장모는 장모고 어떻게 사위가 이걸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냐? 연자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낚이면 안 돼요. 장모는 분명히 딸 김건희 씨랑 여러 가지 비즈니스 공동체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2020년 3월 달에 뉴스타파 기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묻혀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좀 시간만 좀 되면 제가 시민보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같이 좀 더 파헤쳐서 다시 한번 보도를 하자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윤석열 장모가 벌인 온갖 사기 사건에 사실은 김건희 씨가 깊숙하게 개입한 흔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부각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타파 작년에 보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이 뉴스타파가 굉장히 보도를 잘했는데 이 뉴스타파 혼자서 이렇게 그냥 덜렁 이렇게 던지고 마니까 사실은 조금 화제가 되다 말았어요. 당시 윤석열은 대권 후보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일단 뭐 그랬겠지만 사실은 근데 이 보도를 보면 저는 이 김건희 씨의 그가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그 장모가 정대택 씨랑 뭐 스포츠 센터 뭐 투자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전 갈등 뭐 하여튼 뭐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모가 아니고 김건희 딸이 나서거든요. 여러 가지 막 해결사로 등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돈을 건네러 가는 자리에 그죠? 김건희 씨가 막 나타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요 사건, 이것도 내용 좀 복잡한데 이게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거든요. 여기에도 김건희 씨가 사실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모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씨가 자기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온갖 그죠 사업 일들을 벌이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서만 일부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언론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실 윤석열 장모랑 딸이랑, 둘이 무슨 짓 한 거야. 이거를 더 밝혀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랑 김건희 씨랑 결혼을 하기 전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사기 사건들이.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벌인 사기 사건도 있고, 결혼한 이후에 계속된 사기 사건들이 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결혼한 이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장모 의혹으로만 과연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딸 김건희 씨와 장모는 사실상 한 몸이었어요. 그거를 근데 더 밝혀내야 돼요. 현재는 뉴스타파의 이런 훌륭한 보도 몇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언론들이 이걸 그냥 싹 다 무시해버렸죠.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아, 이런 보도가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그죠 보도에 참여하진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시간이 좀 나면 사실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예, 윤석열 장모랑 딸 과연 둘이 어떤 비즈니스 공동체였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서 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는 건 되게 좋고, 뭐 우리가 뭐 박수 칠 일이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설사 수사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윤석열에게 막 타격을 줄 만한 뭐 그런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무혐의 처분 나더라도 별 상관 없어요. 오히려 면죄부로 쟤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죠. 공수처 수사를 기대를 하되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거를 취재를 언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장모랑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해서 사기 사건을 했고, 윤석열은 검사 재직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수사가 뭉개지도록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이제 수사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 좀 지켜보시죠. 네. 자,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허재현 기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